안녕하세요. 비포 이펙트입니다. 오늘은 2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1강에서는 애프터 이펙트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컴포지션이라는 도화지 위에 이미지 소스를 배치해보고 출력하는 과정들까지 기본적인 작업 흐름들을 배워봤습니다. 하지만 애프터 이펙트의 진정한 기능들은 지금부터입니다. 멈춰있던 영상에 움직임을 불어넣는 기술,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키프레임입니다. 그리고 변형도 추가적으로 배워볼 겁니다. 영상에 시간이라는 개념을 더해 역동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첫걸음, 저와 함께 가보도록 하죠. 자, 애프터 이펙트로 왔고요. 저희가 전에 만들던 프로젝트를 열어보도록 하죠. 자, 1강 때 만들었던 게 그대로 있죠. 저희가 이전에 고양이 사진을 이렇게 영상에다 갖다 붙였는데 이 미리 보기에 나와 있는 고양이를 클릭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포인터로. 좀 더 미세한 조정을 하려면은 키보드에서 상하 좌우 화살표를 클릭하시면은 조금씩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희가 이 고양이를 한번 변형이라는 것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플립북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셨나요? 책 귀퉁이에 조금씩 다른 그림을 여러 장 그려놓고 빠르게 넘기면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서 각 페이지에 그려진 하나하나의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키프레임의 원리와 같습니다. 주먹을 뻗기 시작하는 장면과 주먹이 완전히 뻗어진 장면처럼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자세, 즉 키가 되는 프레임만 그립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알아서 채워주게 되죠. 애프터 이펙트의 키프레임이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1초에는 여기에 있고 2초에서는 여기까지 가와 같이 특정 시간에 특정 속성의 값을 저장하는 시간 기록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시작점과 끝점만 알려주면 그 사이의 과정은 애프터 이펙트가 부드럽게 계산해서 움직임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정말 편리하죠. 키프레임을 찍기 위해 우리는 레이어의 한 가지 속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바로 트랜스폼, 변형입니다. 이름 그대로 레이어의 형태를 변형시키는 모든 기본 속성들이 이 안에 모여 있습니다. 이 5가지만 마스터하시면 못 만드는 움직임이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타임라인 패널에 쌓여져 있는 레이어들이 보이죠? 옆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면 변형이라는 것이 뜹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눌러보시면 기준점, 위치, 비율, 회전, 불투명도와 같은 레이어의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앵커 포인트, 즉 기준점입니다. 이건 레이어의 기준점 또는 무게중심이에요. 앞으로 배울 크기, 즉 비율과 회전이 모두 이 기준점, 앵커 포인트를 기준으로 일어납니다. 이제 영상 미리 보기를 보시면은 십자가 모양이 보이시죠? 이게 바로 앵커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크기를 움직인다던가 회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 키보드 Y키를 눌러 보실게요.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앵커 포인트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 Y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포지션입니다. 즉 위치죠. 레이어의 위치 값이죠. 여기 이 두 가지 숫자가 보이시죠? 이게 X, 이게 Y. X는 좌우, Y는 상하 위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키프레임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톱워치 아이콘이 보이십니다. 그러면 이걸 클릭해 보시면 다이아몬드 모양이 생기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키프레임입니다. 현재 시간 0초에 현재 위치 값을 저장한 겁니다. 이제 타임 인디케이터를 2초 정도로 옮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클릭하신 다음에 좌우로 스크롤을 하시면 쉽게 위치를 자유자재로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치를 옮기셨다면은 이 위치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키프레임이 생성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한번 스페이스를 눌러서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움직임을 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비율, 즉 스케일이라는 레이어의 크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보도록 하죠. 100이 기본 크기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스케일의 크기를 스톱워치를 눌러 볼게요. 0초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똑같이 2초에 와서 크기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0 정도로 이제 크기를 줄이실 수가 있죠. 스페이스 눌러보시면 점점 작아지면서 움직이는 모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회전, 즉 로테이션입니다. 레이어를 회전시키는 속성이죠. 0초에 0도, 2초에 360도로 키프레임을 주면 한 바퀴를 빙글 도는 모션을 줄 수가 있겠죠. 여기서 아까 바꿨던 앵커 포인트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원래 키프레임들은 전부 지워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모든 키프레임이 선택이 되시면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전부 삭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모션이 없이 다시 정적인 이미지가 됩니다. 자, 여기서 회전을 시키게 되면은 앵커 포인트를 기준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만약 앵커 포인트가 그 중간에 있다면은 회전을 했을 때 제자리에서 팽이 모양으로 돌아가겠죠.
이 앵커 포인트를 기준으로 크기도 변하게 되는데요. 앵커 포인트를 여기에 둔 상태로 비율을 조정하게 되면은 앵커 포인트를 중심으로 크기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위치가 이동되게 됩니다. 이처럼 앵커 포인트의 위치에 따라 회전과 크기 애니메이션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불투명도, 오퍼시티입니다. 레이어의 투명도를 조절하는 기능인데요. 자, 한번 조정해 볼까요? 0에서는 아예 보이지가 않게 되죠. 100%가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한번 그러면 이 고양이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만들어 볼까요? 처음에 0초에서 키프레임을 찍어준 다음에 여기서 0으로 조절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2초에 갖다 놓고요. 여기서 100으로 다시 한번 바꿔줍니다. 그럼 처음부터 한번 틀어볼까요? 이렇게 고양이가 점점 나타나게 되는 효과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페이드인 효과라고 만들어지는데요. 이것을 반대로 하게 되면 페이드 아웃입니다. 한번 페이드 아웃으로 만들어 볼까요? 또 다시 만들 필요 없이 0초에 위치한 불투명도 0%의 키프레임을 불투명도 100% 키프레임 뒤로 옮겨주게 되면은 불투명도 100인 상태에서 0으로 줄어들게 되는 효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일일이 화살표로 눌러가면서 이 탭을 여는 방법도 있지만은 단축키를 이용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보여드리기죠. 자, 만약에 앵커 포인트를 하겠다. 그러면 키보드에서 A를 눌러주세요. 자, 고양이 레이어를 눌러주신 다음에 A 기준점 뜨죠. 자, 그 다음은 위치 탭을 켜보겠습니다. P를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위치만 뜨죠. 자, 그 다음은 로테이션, 회전을 해보겠습니다. 첫 글자인 R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회전이 뜨죠. 그리고 불투명도, 즉 오파시티를 여시려면은 오파시티는 O가 아닌 T를 눌러주셔야 불투명도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 점 알아주셔야 되고요. 또한 여기다가 여러 탭을 둘 수가 있는데 Shift를 누르신 다음에 R을 누르신다. 그러면 회전도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넣을 수가 있죠. 여기다가 기준점 앵커 포인트도 추가하시려면 Shift A 눌러주시면은 또 하나가 추가로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필요한 기능들만 띄워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애프터 이펙트에서 컷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불필요한 부분을 자르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의미하죠. 이것도 필수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고양이 레이어를 1초에 이 클립을 잘라서 서로 두 개의 클립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Ctrl Shift D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층이 두 개로 나눠지면서 분리가 된 게 보이시죠? 또한 레이어의 시작점과 끝점을 자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Alt 대괄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Alt 왼 대괄호를 누르시면은요, 딱 앞에 자르시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 여기서 Alt 오른쪽 대괄호를 누르시면 이렇게 커트가 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되돌리고 싶으시다 그러면 Ctrl Z로 행동을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5가지 기능을 모두 사용해서 고양이가 프레임 밖에서 들어오면서 중간에 배치되는 효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초에서 모든 키프레임을 다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이 되는 프레임을 찍는 거니까 여기서는 일단은 고양이가 좀 회전이 되어 있는 상태면 좋겠고요. 비율은 0으로 이제 아예 없는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 위치를 왼쪽에서 오는 걸로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모션을 왼쪽 아래에서 중간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 위치를 이쪽으로 만들어 줍니다. 앵커 포인트는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불투명도도 0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3초로 오면서 정직한 모양으로 딱 배치가 되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3초에서 이 우클릭을 해보시면은 다시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설정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키프레임이 딱 배치가 되는 게 보이시죠? 원래 처음 위치로 오게 만드는 겁니다. 비율도 똑같이 다시 설정, 회전도 다시 설정, 불투명도도 다시 설정하셔가지고 원래대로 돌아오게 하죠. 아, 근데 크기가 너무 커 보이죠? 살짝 줄여주시고 위치도 조금 정중앙에 오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1초에서 한번 틀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고양이가 서서히 나타나며 중간에 딱 배치가 되는 모션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나타나는 모션을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것을 드래그 하셔서 2초로 한번 옮겨 주도록 하죠. 그러면 이 간격이 줄어들면서 모션의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오늘 우리는 키프레임의 원리를 배우고 레이어를 자유자재로 변형시키는 5가지 속성을 익혔습니다. 컷이라는 단축키도 간단하게 배워봤죠. 그런데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약간의 아쉬움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로고가 날아와서 탁 하고 멈추는, 마치 로봇처럼 너무 정직하고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보이죠. 실제 물리적인 움직임은 가속도가 붙었다가 부드럽게 멈추는 곡선 형태를 띠기 마련입니다. 이 기계적인 움직임에 현실적인 감각과 세련미를 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3강에서 배울 이지이즈와 그래프 에디터입니다.
오늘 만든 이 직선적인 움직임을 얼마나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바꿀 수가 있는지 다음 시간에 그 놀라운 변화를 직접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3강은 초급과 중급을 가르는 중요한 과정이니 꼭 이어서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